JS 장기투자. 네, 드디어 오늘 롯데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왔는데요. 지금 이렇게 먼저 처음 도착해서 광경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시는 대로 여기 롯데월드 로고도 보이고 롯데 호텔도 있고 롯데 백화점도 있고 쭉 돌아보면은 여기 롯데 캐슬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오늘 참석할 롯데 타워가 보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방문해서 한번 롯데 주주총회 참석하고 후기를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JS 장기투자. 네, 방금 전 영상에 보신 것처럼 오늘 오전에 롯데지주 주주총회 갔다 왔고요. 제 첫 주주총회 참석이었는데 정말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갔다 왔을 때 롯데타워를 갔다 왔고요. 보시면 이렇게 서류봉투로 해가지고 선물로 줬던 게 뭐 이렇게 아이시스도 주고 또 뭐 마스크 KF94 마스크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름 뭐 주주를 챙겨주려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가려고 했던 첨보 같은 경우는 수건 3개 세트를 줬다고 하던데, 롯데는 별로 참석도 안 했는데 뭐 이 정도밖에 안 주더라고요. 참석자는 제가 봤을 때 한 20명 이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롯데 지주 임원을 제외하면은 한 15명 이내? 그 정도로 굉장히 조그맣던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이제 체온도 들어갈 때 2번씩이나 재고 뭐 전반적으로 관리를 되게 철저히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옆에 뭐 이렇게 보안 요원들도 검정색 정장을 입고 서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압도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주총회에 참석하면 가장 좋은 게 이런 식으로 의안 설명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영업보고서라 해가지고 이제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그런 영업보고서를 적어 놓은 건데요. 보시면은 맨 앞장은 이렇게 황각규 대표이사의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뭐 영업 결과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료들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름 좀 꾸미새 있게 만들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제가 특이했던 거는 처음에 이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롯데 지주 주식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안별로 이런 투표용지를 주길래 이제 이 롯데 지주는 투표를 하는 거가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성명도 작성하고 주민번호도 작성을 하고 찬반을 뭐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황각규 대표이사님이 인사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비전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좀 제가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핵심 포인트들을.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황각규 대표이사님이 맨 처음 말한 게 이제 롯데 지주 주주들한테 말한 말인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과 최근 한 2년간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이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뭐 인사도 이렇게 허리 굽혀서 인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작년에 이제 금융사 지분 매각을 완료한 거를 말씀 주셨고요. 또 자사주, 그동안에 롯데지주가 뭐 자기 주식 소각이라든지 배당 성향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최근 힘든 한 해가 또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을 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또 롯데가 지금 밀고 있는 롯데온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롯데온을 미국의 아마존과 같은 이제 한국의 아마존으로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고요. 또 해외 시장 쪽에서는 특이하게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쪽에 대해서 이제 동남아 수익성 강화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국내외 M&A 기회를 모색해서 조금 더 이제 기업을 확장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추가 IPO를 통해서 투명한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주주이익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내용은 영업보고서 첫 장에도 사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기자분은 되게 열심히 그걸 딱 적어서 바로 기사로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롯데 지주 치시면은 거기에 기사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되게 특이했던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새로 이제 신동민 회장 뭐 다시 뭐 연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기사를 보시면 더 잘 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2020년 주주총회인데 제 느낌은 마치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주주총회를 내가 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생각한 주주총회라 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의안 같은 거 처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주주들의 그런 궁금한 점이나 회사의 포부 이런 거를 대표이사가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창구가 될 줄 알았거든요. 몇 개 회사들 뭐 제가 알고 있는 SK텔레콤이나 이런 회사들은 뭐 전자 그 주주총회나 뭐 이렇게 기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롯데지주는 그냥 뭐 40분 만에 띵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쉬웠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이제 의안에 대해서 저는 투표를 할 줄 알고 투표용지를 되게 열심히 쓰고 투표함도 있길래 그걸 사용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뭐 인터넷에서 봤던 것처럼 의안에 대해서 대표이사 그 의장이 말을 하고 이제 뭐 전 잘 모르지만 회사 측에 되게 옹호적인 분들이 계속 뭐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때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바로 뭐 회사 측의 입장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동의합니다 뭐 재창합니다 하는 식으로 계속 똑같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박수치고 땅땅땅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근데 시간상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일부러 방해하려는 그런 주총풍들이 끼게 되면은 사실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뭐 의안 이런 거 처리는 그렇다 쳐도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 시간을 좀만 한 5분 10분이라도 주면서 주주들한테 뭐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걸 물어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거의 300억에 달하는 돈으로 이렇게 자사주 매입, 현대차 주식을 하고 있는데 신동민 회장은 단 10억 원어치만 구매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고 솔직히 그리고 왜 신동민 회장님은 일본 롯데 주주총회는 그렇게 참석을 매번 하시면서 한국 주총은 참여를 안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정말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정말 롯데 같은 회사를 제가 장기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년을 이렇게 이끌어갈 회사인데 좀 그런 점들이 답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배당 성향 올려주고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것들 예전 했던 것들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나마 대처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눈에 보이잖아요. 정의성 부회장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자사주 매입을 화끈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재계 5대 기업이라는 롯데는 도대체 10억 원이 뭐고 뭐 기사 나온 거 보니까 황갑규 대표님도 3천만 원. 아니 하다못해 저기 100년 넘은 기업인 우리나라 장수 기업이잖아요. 동아약품 같은 경우도 임원이 막 4억 원어치의 주식을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러는데 지금 황갑규 대표이사님 3천만 원 구매하고 이런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회사가 정말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 생각하고 주주 가치가 떨어졌다 생각을 하면은 그런 임원진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뭐 나름대로 그래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체온도 열심히 재고 마스크도 주고 이런 건 굉장히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질의응답 시간이 없었던 게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 롯데가 좀 더 그렇게 롯데온 같이 좀 온라인 쇼핑도 이렇게 지배를 하고 하려면은 고객과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고객이 아니라 저는 주주잖아요, 주주. 근데 주주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는 좀 약간 의문이 들 것 같네요. 그래서 저도 오늘 주주총회 갔다 오고 나서 든 생각은 롯데 구매 비중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지금 이렇게 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와중에도 주주들이 자기들이 뭐 자기 직원이거나 짜여져 있는 그런 뭐 임직원들이 아니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온 주주들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질문을 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질문하려고 준비도 했었고 근데 뭐 그냥 바로 그냥 땅땅땅 치고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참 좀 약간 황당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나름대로 이제 잠실까지 가고 롯데타워까지 간 건데 이렇게 뭐 40분 만에 끝나고 뭐 마스크 준 건 정말 고맙긴 하지만 그 비해 첨보 같은 회사는 수건 세트 3개나 주는데 롯데는 마스크 하나. 이것도 참 이 회사 규모에 비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진짜 롯데라는 그룹은 참 큰 그룹인데 이렇게까지 주주총회를 이렇게 후진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표용지 이런 거 바라진 않아요. 솔직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좀 다른 회사들처럼 전자투표도 도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롯데 같은 이런 대기업이라면 다른 회사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SK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하고 이렇게 전자투표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롯데 같은 5대 그룹 이런 기업이고 큰 기업이고 뭐 온라인 뭐 아마존을 잡겠다 하는 이런 포부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 정도의 소통도 못 하는데
그러면은 고객하고는 소통을 잘 할 수 있을지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주하고도 소통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연 고객과의 소통이 잘 될지. 뭐 어쨌든 그래도 저는 구매한 게 많으니까 뭐 기대하고 기다리긴 할 거예요. 투자한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손절매하고 이러진 않을 건데, 롯데의 그 구매 비중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아쉬웠고요. 다음번에는 정말 소통을 잘하는 그런 주주총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이나 SK 같은 경우가 되게 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SK를 가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를 내년에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본주를 그래서 구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삼성전자 우르 사는 거 보여드리다가 최근에 삼성전자 그 본주를 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내년에 주주총회를 한번 방문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첫 주주총회 참석은 조금은 아쉬웠다. 하지만 롯데의 그런 롯데온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런 외국 자본들이 들어간 쿠팡 같은 그런 일본 자금이 들어간 기업도 그래요. 뭐, 일본 자금이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좋긴 한데, 그래도 롯데도 정말, 그 롯데온을 통해서 매력적인 가격으로 장사를 하고, 고객들에게 그런 가격 메리트를 줘서 좀 더 사람들이 싸게 구매를 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더 선의의 경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뭐, 마스크는 지금 이 시국에 마스크 준 건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주주총회 방식은 조금 더 선진화된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후기를 남기고 싶네요. 어쨌든 뭐 롯데 지주 정말 화이팅 하는 마음으로 갔다 왔는데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